72살의 박춘식 할아버지는 새벽 4시에 또 깨어났습니다. 벌써 이번 밤만 3번째였죠.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소변을 보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렸고 그나마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집에 사는 같은 나이의 김태수 할아버지는 밤새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한다는 것이었죠.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침에 만난 김태수 할아버지의 얼굴은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제도 잘 주무셨어요. 박춘식 할아버지가 물었죠. 그러며 아침까지 단잠이었지요. 김태수 할아버지의 대답에 박춘식 할아버지는 부러움과 함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생활.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비밀은 많은 어르신들이 부끄러워하며 숨기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습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박춘식 할아버지처럼 매일 밤 전쟁을 치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낮에도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시나요? 이런 고민, 혼자만 갖고 계신 건 아닐까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5년간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해온 최은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어르신들께서 평생 들어보지 못하셨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직접 확인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35년 전, 저도 많은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어르신들의 고통을 보며 그리고 간단한 방법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목격하며 이제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들 중 하나라도 겪고 계신가요? 밤에 자주 깨어 화장실에 가시나요? 소변 줄기가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혹은 아랫배가 묵직하고 불편하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소변을 본 후에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방금 화장실을 다녀왔는데도 또 가고 싶은 느낌이 드시나요?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우위를 느끼시나요? 이 모든 것들이 전립선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인 것이죠. 자, 먼저 전립선이라는 작은 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은 호두만 한 크기지만 남성의 건강에 있어서는 심장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작은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일상생활 전체가 고통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치 도넛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로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이 커지면 이 통로가 좁아져 소변 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면 정원에 있는 호스를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호스 중간을 꽉 쥐고 있으면 물이 잘 안 나오겠죠? 전립선이 커지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립선은 매일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바로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내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분비물이 제때 배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오래된 하수구처럼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전립선 문제의 시작입니다. 전립선액은 정자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액체 속에는 아연, 구연산, 각종 효소들이 들어있어요. 마치 정자가 긴 여행을 떠날 때 필요한 도시락과 보호막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전립선액이 계속 만들어지기만 하고 배출되지 않으면 전립선 내부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압력솥을 생각해 보세요. 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폭발하거나 고장이 나겠죠. 우리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쌓이기만 하는 분비물은 염증을 일으키고 조직을 붓게 만들며 결국 전립선 비대로 이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의 이봉수 할아버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아내를 여인 지 10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성적인 욕구를 갖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모든 성적 활동을 중단하셨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이봉수 할아버지는 거의 걷지도 못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무서워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불안해서 못 가겠어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75년을 살아오신 어르신이 화장실 때문에 집에 갇혀 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립선이 정상 크기의 3배로 커졌고 하루에 15번 이상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외출도 두려워하셨죠. 방광에는 항상 잔뇨가 남아있어 요로 감염까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마지막으로 사정을 하신 게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제 질문에 할아버지는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그런 건 이제 나이가 들어서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저는 할아버지께 정중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라 건강관리라고, 양치질이나 운동과 같은 것이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셨지만 의학적 근거를 차근차근 설명드리니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해드린 간단한 방법을 실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한두 번만 깨시게 되었고 낮에도 활력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손주들이랑 놀이공원도 갔다 왔어요. 화장실 걱정 없이 하루 종일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기적인 사정, 즉 자위행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말을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어쩌면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잠깐, 왜 우리 사회는 이런 자연스러운 신체 기능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었을까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의 성적 건강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관리가 필요합니다.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말이죠.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할아버지, 치아 관리는 평생 하시죠? 전립선 관리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줄여서 DHT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적당량이면 남성다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쌓이면 전립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DHT는 테스토스테론이 변환된 것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변환이 더 활발해집니다. 젊을 때는 DHT가 수염을 자라게 하고 목소리를 굵게 하고 근육을 발달시키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DHT가 전립선 세포를 자극해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마치 엔진에 기름때가 끼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정기적인 사정은 이 기름때를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 수치를 안정시키고 전립선의 압력을 줄여주며 염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정이 일어날 때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DHT 수치가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둘째, 전립선 내부의 압력이 해소됩니다. 셋째,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넷째, 엔도르핀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합쳐져서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는 것처럼 우리 몸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거죠. 저는 이것을 호르몬 리셋이라고 부릅니다. 컴퓨터를 재부팅하듯이 우리 몸도 정기적인 리셋이 필요한 것입니다. 69세의 한상철 할아버지는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제 나이에 그런 걸 하는 게 정상인가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요? 저는 할아버지께 되물었습니다. 할아버지, 70이 넘어서도 맛있는 음식 드시는 거 즐기시죠? 좋은 경치 보면 기분 좋으시죠? 그것처럼 자연스러운 겁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걸 해주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월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위험이 33%나 낮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몸이 가진 자연적인 방어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호주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0명이 넘는 남성을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젊었을 때부터 규칙적으로 사정한 남성들이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이가 들면 성욕도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성욕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건강관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양치질은 계속하시죠? 운동도 하시고 약도 드시잖아요? 전립선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74세의 윤재명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죄스럽기도 하고 이제 와서 뭘 하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전립선 문제로 고생하시다가 제 조언을 따르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어색하고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게 약 먹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나 싶더라고요. 건강을 위한 거니까 2달 후 윤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새벽에 안 깨요. 아침까지 푹 자요. 이게 얼마만인지. 일주일에 2~3번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무리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혼자 하는 게 왠지 쓸쓸하고 부끄럽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행위입니다. 마치 매일 아침 세수하고 양치하는 것처럼 전립선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아주 특별한 한국 건강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개발한 방법으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차입니다. 재료는 3가지입니다. 첫째, 호박씨 1줌, 둘째, 토마토 반개, 셋째, 녹차 티백 하나. 호박씨에는 아연이 풍부합니다. 아연은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죠. 전립선 조직에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 아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전립선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특히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져요. 이탈리아 남성들이 전립선 질환이 적은 이유 중 하나가 토마토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DHT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녹차를 마시는 남성들의 전립선암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나왔죠.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호박씨를 살짝 볶아 곱게 갈아주세요. 토마토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껍질을 벗기고 으깨주시고요. 녹차는 미지근한 물에 5분간 우려냅니다. 이 3가지를 함께 섞어 하루에 1잔씩 드시면 됩니다. 호박씨의 아연, 토마토의 라이코펜, 녹차의 카테킨이 전립선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면 더 좋고 저녁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하세요. 맛이 조금 싱거우시면 꿀을 1스푼 넣으셔도 됩니다. 정기적인 사정과 함께 이 차를 꾸준히 드시면 더욱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67세의 조병호 할아버지는 이 차를 석 달째 드시고 계십니다. 처음엔 맛이 좀 이상했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안 마시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소변 보는 게 편해졌어요. 제가 진료했던 또 다른 환자분 68세의 정수만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도 못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요.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였다는 거요. 정 할아버지는 퇴직 후 우울증까지 겪고 계셨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졌고 자신감도 잃어가고 있었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려니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제 몸을 방치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분은 규칙적인 자기관리를 시작한 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푹 주무시고 낮에는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게 되셨죠.
무엇보다 자신감이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아내한테도 더 다정해졌어요. 예전엔 짜증만 냈는데 이제는 손도 잡고 산책도 가요. 아내가 저보고 젊어졌대요. 정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관리하면 응답하고 방치하면 아픕니다.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립선 건강이 단순히 소변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립선이 건강하면 전반적인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그러면 낮 동안 더 활력이 생깁니다. 활력이 생기면 운동도 할 수 있고 사회 활동도 늘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죠. 71세의 박준서 할아버지는 전립선 문제로 은둔형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밖에 나가면 화장실부터 찾아야 하니까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해요. 친구들 모임도 끊고 여행도 포기하셨죠. 하지만 꾸준한 관리로 증상이 호전된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 다녀왔어요. 비행기 타는 것도 무서웠는데 이제는 걱정 없어요. 친구들이랑 골프도 다시 시작했고요. 혹시 이런 실수 무심코 하신 적 있으신가요? 불편해도 참고 지내기, 나이 탓으로 돌리기, 부끄러워서 숨기기,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것들은 약해서 문제라고 하시면서 정작 자신의 건강관리에는 소홀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잘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면과의 관계입니다. 전립선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바로 야간뇨입니다. 밤에 자꾸 깨어 화장실을 가야 하니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런데 수면 부족은 다시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고 이것이 전립선 문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됩니다. 깊은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우리 몸의 각종 조직이 재생됩니다. 전립선도 마찬가지예요. 밤사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뇨로 수면이 계속 끊기면 전립선은 제대로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정기적인 사정은 이 악순환을 끊는 열쇠가 됩니다.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깊은 수면을 유도하고 이는 다시 전반적인 건강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프로락틴은 만족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사정 후에 느끼는 그 편안하고 나른한 느낌, 바로 프로락틴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은 자연스러운 수면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사정하시는 분들이 수면의 질도 좋은 것입니다. 73세의 홍기철 할아버지는 1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전립선 관리를 시작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수면제도 듣지 않는데 이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정말이에요. 이제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아침까지 푹 자요. 홍 할아버지는 수면이 개선되면서 다른 건강 문제들도 함께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당뇨 수치도 개선되었으며 무엇보다 우울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마치 20년은 젊어진 기분입니다.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심장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됩니다. 이는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전신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 박동도 규칙적이 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감소합니다. 66세의 강민수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전립선 비대증을 함께 앓고 계셨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돼서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전립선 관리를 시작하고 나서 혈압도 안정되더라고요. 주치의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이처럼 우리 몸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립선을 건강하게 관리하면 그 효과는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한 노년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 꾸준한 관리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전립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젊음도, 직장도, 때로는 꿈도 포기하죠. 하지만 건강만은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건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77세의 송재욱 할아버지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나라를 위해.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은 돌보지 못했네요. 송 할아버지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관리했더라면 후회가 많이 돼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송 할아버지도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생활관리를 병행하면서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몸의 기능이고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내와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일주일에 2~3번 편안한 마음으로 실천해 보세요. 한 달만 지나도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밤에 깊이 주무시고 낮에는 활력이 넘치는 삶, 그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전립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한 인간으로서, 한 남성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가 만들어낸 편견에 갇혀 살지 마세요. 나이 든 사람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다른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 채널의 구독자가 되시면 매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진짜 도움이 되는 건강 비법들을 계속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든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몸이 다시 젊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삶의 즐거움을 다시 발견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무릎 통증 없이 계단 오르는 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도 꼭 시청해보세요. 이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위해 따로 준비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